안녕하세요. 목동윤 선생 스피드국어 윤건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자성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밥 먹듯이 나오는 필수 한자성어 100이라는 타이틀로 합니다. 정말 수능과 내신에서 잘 나오는 그런 한자성어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성어가 잘 안 외워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필수 한자성어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에 걸쳐 가지고 5번이 아니구나 10번에 걸쳐서 지금 하루에 이제 4문제씩 하거든요. 많이 하면은 지루하니까. 그래서 10번에 걸쳐 가지고 40문제를 푸는데 40문제를 풀면은 선택지가 5개씩이니까 200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한 번씩 중복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한자성어를 2번씩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다 마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자성어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음 또 단계로 가야 될 것이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한자성어 문제가 나오는지 그 실전에 나왔던 한자성어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또 뭐 또 해야 되냐면 뭐 퍼즐 형태로 해가지고 한자성어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하루에 이제 한자성어를 전혀 못했던 학생들도 하루만 와가지고 저희 학원에 이제 클리닉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한자성어 문제를 안 틀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편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따라와 보시면 한자성어를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뜻을 보고 이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언행이 기탄이 없다. 제 세상인들 함부로 날뛴다. 지금 1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사전적인 의미를 선생님이 담아놨습니다. 기본기는 탄탄해야 되니까요. 자,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언행이 기탄이 없다는 거. 기탄은 꺼리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꺼릴 기자거든요. 그래서 기탄 없다, 꺼리낌이 없다, 제 세상인들 함부로 날뛴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성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자성어를 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그 상황이 될 때마다 한자성어를 쓰려고 노력했던 그런 학생도 있어요. 네. 현이 듣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방향무인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한자성어가 방이 방자하다는 겁니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런 뜻이고, 무인은 뭐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방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답이에요. 이 방향무인이. 좋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답인데, 네,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두문불출인데, 고려가 여러 번 망했을 때, 그 고려 왕조에 있던 사람들이 두문동이라는 데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두문불출은 밖에 나오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시험이 뭐 결과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별해가지고 그죠? 상실감이 크다거나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두문불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일편단심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편단심 민들레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고전시가나 이런 데서는 임금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이런 거 할 때, 네, 일편단심이라고 하고, 특히나 요 단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붉을 단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조나 절개를 나타낼 때 컬러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편자는 물론 한 조각이고, 그래서 한 조각 붉은 마음이다. 그래서 컬러가 빨간색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지조.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문전성시는 뭐냐면, 문 앞에가 이게 문자죠? door, 그죠? 아니면 gate, 뭐, 좋아. 자, 문 앞에가 어떻게 됐다? 성은 이루었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졌어? 네, 시장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건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성공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네 집이 뭐 갑자기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죠? 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네 집에. 그 선생님도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연세대학교 그 북문에 보면은 거기에 서태지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경우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콘서트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도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종복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죠? 네, 한자성어인데요. 면종하게 되면 이제 얼굴을 봤을 때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복은 이제 여기서 배인데 속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속마음에서는 배신한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게 면종복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말이야 굉장히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말이야, 그죠? 네, 그죠? 네, 해칠 그럴 생각을 품고 이런 것들이 면종복배입니다. 근데 이 면종복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 관계가 일단은 면종복배를 하는 쪽이 당연히 그 상대방보다 파워가 어떤 권력이 어떠해야 돼요? 권력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가부장제 시대에서 형과 동생이 있다 그러면은 형이 파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면종복배를 할 수 있지만 형이 파워 있는 형이 동생한테 면종복배 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종복배라는 말은 그냥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권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권력이 더 센 사람한테 하는 것이 바로 면종복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 문제 정답.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언행이 기탄이 없다. 건방지다. 이건 방향무인이고요. 요거의 동의어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의 동의어는 바로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안하무인. 이것도 방향무인과 아주 같은 의미가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아가는 것과 물러서는 것이 둘 다 어렵다는 데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나아간다는 게 한자어로 뭔가요? 요게 바로 진입니다. 진. 물러서는 것은 바로 뭡니까? 퇴죠. 네, 그래서 둘 다 어렵다 해서 어려울다는 거는 난자죠. 어려울 난자. 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진퇴양난이 됩니다. 진퇴, 나아갈 진, 그 다음 물러날 퇴, 양쪽, 난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볼까요? 1번은요, 이 각자가 세길각자예요. 그래서 각골통한 그러면 이 골이 뼈거든. 그래서 뼈에 새길 정도로 원통하고 한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원통하고 한스러울 때 쓰는 게 각골통한인데 우리가 뭐 고전소설 보게 되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럴 경우에 이제 각골통한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불림문자인데 이게 되게 어렵다. 그지? 불림문자는 자, 불은 아니다고 그죠? 립은 선다는 거잖아. 그래서 불림문자는 문자로 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문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의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에서 여러분 이심전심이란 말 아나요? 이심전심이지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은 보통 그 가르침을 전할 때 제자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전달을 된다는 그런 의미일 때가 이제 불림문자가 되는 거죠. 유의어는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동병상련 뭡니까? 병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련하게 되면 서로 연민을 느낀다. 서로 불쌍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것이 바로 동병상련이다. 오케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유불급은 뭡니까? 네. 자, 지나친 것은 불급이라는 건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그죠? 네. 지나친 것은 오히려 일자입니다. 불급,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 또는 모자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든지 지나치게 하는 거 있잖아. 뭐 운동이든 아니면 먹는 거든 아니면 게임이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원래 여러분 그 논술 문제로도 나오는 거지만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원래 시작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풀 정도로 가볍게 하는 게 좋지 너무나 지나치게 하면 안 좋다. 그럴 때 과유불급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과유불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 선택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조리가 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그랬는데, 조리가 없다는 건 여러분, 조리라는 게 원래 이치고 그런 건데 말에 이치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말 하는데, 그죠? 네, 막 함부로 짓거리고 이러는 것이 이제 요걸 뭐냐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뭐가 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여기서 횡설수설이 되겠죠. 횡설수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횡설수설은 뭐냐? 요거는 말이 그야말로 조리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우리 이제 뭐 아빠들이 보통 술 취하시면은 이런 거 횡설수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취했다 이러면서 막 그 아이한테 나이 물어보고 그런 아빠들 있죠, 그죠? 우리 채연이, 우리 채연이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몇 살이에요? 그럼 많이 걷네. 막 그런다면 한참 또 취하셨다고. 우리 채연이 몇 살이야? 또 물어보기도 그랬습니다. 자, 횡설수설. 1번 노심초사는 뭐냐면은, 누가 노심초사합니까? 주로 여러분들 어머님이 하시죠. 노심은 마음을 쓰고 생각, 초는 이제 그저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이 타는 거죠. 애타합니다. 네. 아이가 올해 그지? 네. 큰맘 먹고 말이 모두 뒷바라지도 해줬는데 올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항상 고생하시는 걱정하시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강의 마지막 멘트에 항상 보면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선생님은 지금 나이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좀 막둥이거든요. 늦게 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버님은 조금 이제 어머님보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많이 한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있을 때 잘해 이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좀,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 좀 하시고, 제일 좋은 게 그분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게 사실 효도인데,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게 중대한 어떤 목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안 끼치는 게 이제 효도다. 이런 또 꼰대 같은 얘기를 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토사구팽은 뭡니까? 토사구팽은 이제 토끼가 죽으면은 구자가 개구자야. 그래서 팽 그러면 삶아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냥개는 왜 필요합니까? 토끼를 잡으려고 필요하거든. 근데 토끼가 죽으면은 사냥개는 필요가 없어서 삶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만 단물 쏙 빼먹고 버린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약간 그 감탄고토와 비슷한 감탄고토스러운 한자성어죠. 뒤에 또 감탄고토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도 그냥 이거를 줄여서 팽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로기마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고사가 있는 건데요. 지는 가리킬 지자, 록은 사슴 녹자. 그래서 위는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는 말인데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뭡니까? 그 아들인 호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밑에 조고라는 승상이 있었죠. 그래서 조고라는 승상이 어느 날 이제 자기의 권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진시황 아들 그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슴인데 그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슴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말 그림을 갖고 왔다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사슴이지 말이요 승상,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거 말이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이게 사슴이지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럼 대신들한테 물어보자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하들은 이미 그때 권력이 승상한테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이옵니다 라고 해서 황제가 멘붕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었던 그 호해, 그죠? 네,
후에는 정치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이제 윗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윗사람을 갖다가 그죠? 네, 속여서 농간을 부린다. 이게 바로 지록 위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거 했던 분이 있죠. 네, 지금 감옥에 계시는 네, 최자, 네, 순자, 실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지록 위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공후사는 무슨 뜻이냐? 선공은요, 이게 항상 보면은 선후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말들이 있어요. 뭐, 그죠? 선경후정이네. 아니면 뭐 선우후락이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공을 내세우고 나중에 사적인 거를 갖다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공후사는 먼저 공적인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그 사대부라면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후사, 나중에 자기 사사로운 어떤 즐거움을 찾겠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우는데, 관동별곡에서는 선우후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우후락은 먼저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개인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건데, 역시 그것도 선공후사나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 황설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끝이 뾰족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숨기려 해도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추낭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 송곳 추자고 낭은 주머니 낭자입니다. 그래서 추낭,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뾰족해가지고 뭔가 뛰어난 사람,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추자와 낭자가 들어있어야 될 거냐 정답에는, 그죠? 그래서 답은 낭중지추가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 이런 뜻이죠. 이거와 비슷한 뜻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닭들이 노는데 학이 한 마리 있어. 뭐 있어 이거? 군계 일학이라는 것도 바로 이 낭중지추 같은 뜻입니다.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자,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낭중지추 군계 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네우웨어는 뭡니까? 네우웨어는 요거는 네, 안으로는 걱정거리가 있고 밖으로는 그 재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내적으로도 뭔가 정치가 힘들고 밖으로도 안 좋다. 네우웨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촌철살인이 있는데, 촌철살인은 이 살인이라는 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조그만 이 철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이게 짧은 말이나 경고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 감동시킬 때 그런 말을 갖다가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바로 그 어떤 맛깔스러운 어떤 대사 때문이죠. 그렇죠? 예전에 뭐 보면은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로맨스 같은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촌철살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도 말을 맛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촌철살인인데, 사람이 그 얘기 딱 듣고 과연 그러네 이거지.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촌철살인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신상담인데요. 와신상담도 고사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오나라 왕에 합려하고 월왕, 구천, 부차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뭐 한 겁니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와신은 이게 장작을 의미하는데, 와는 눕다, 신은 장작이에요. 장작 위에 눕고, 상은 맛본다, 담은 쓸개예요. 쓸개를 갖다가 맛본다, 즉 쓸개를 빤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스스로의 몸을 학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인데, 요즘에는 이제 좀 절치부심하고 비슷한 뜻으로, 뭐냐면 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힘든고 어려운 그런 것을 이겨나갈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와신상담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고지시는 뭡니까? 옛 것을 갖다가 지키고 새 것을 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뜻? 그래서 우리가 새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거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 것을 갖다가 또 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뜻이 바로 온고지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4번까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분 고1 국어 교재를 배송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판사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를 보시면서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목동 윤건호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